제프 쿤스를 현대미술의 황제라고 합니다. 제프 쿤스를 빼고 현대미술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술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비난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제프 쿤스입니다. 또 미술사에서 가장 최고의 찬사를 받는 사람도 제프 쿤스입니다. 그 제프 쿤스의 포르노와 섹스를 동반한 예술 과업의 성공 비결을 단 한마디로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시면 그 충격적인 성공의 비결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비단 예술계를 떠나 이 시대의 성공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 틀림없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프 쿤스가 이룬 최고의 기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작품값이 역대 최고로 비싸게 거래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이 토끼가 뉴욕 크리스트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무려 1,08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85억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작품값으로 역사상 최고의 값에 거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은 미술관 역사상 가장 많은 관람객 숫자를 기록합니다. 파리 뽕피두 미술관 제프 쿤스 전시에서 관람객 숫자가 무려 65만 명이 넘는 대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크리스트 경매에서 600억에 낙찰된 제프 쿤스의 풍선 개입니다. 다음은 2013년 제프 쿤스가 레이디 가가의 앨범 재킷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푸르고 반짝이는 볼과 함께 아주 도발적이고 야한 조각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삼성에서 구입한 제프 쿤스의 매끄러운 달걀입니다. 이것 때문에 셈이 나서인지 2011년 신세계 백화점에서 시크릿 아트라는 300억대 작품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구입한 게이징볼 파르네스 헤라크레스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경쟁적으로 작품을 구입하는 최고의 인기 작가인 것입니다. 다음은 제프 쿤스의 성장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그는 1955년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복제해서 파는 공방을 하는데 제프 쿤스가 8살 때 여기서 그림을 복제하여 제프리 쿤스라는 사인을 하고 작품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꼬마 때 작가로 데뷔를 한 셈입니다. 그는 나중에 시카고 예술대학과 메릴랜드 인스티튜트 컬리지 오브 아트에서 그림을 시작합니다. 조각가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제프 쿤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뉴욕 소호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공장을 차립니다. 이 공장에는 약 150명의 스텝이 있는데 그림부 60명, 조각부 40여 명, 디지털부 10여 명, 행정부 10여 명, 이렇게 기업형 비율을 유지한 미술 공장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예술가는 가난하고 혼자 작품하고 고뇌하고 뒷골목에서 혼자 혼술이나 하는 그런 예술가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풍경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프 쿤스가 어떻게 현대미술의 황제가 되었을까요? 그 성공 비결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뒤에서부터 카운트하겠습니다. 제프 쿤스 성공 비결 6번째, 그것은 적극성입니다. 17세 때 그는 남다른 성향을 보입니다. 그는 초현실주의 거장 달리를 좋아하는데 그 시대 그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만나고 싶다고 하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뉴욕까지 가서 직접 만납니다. 이 사진은 제프 쿤스가 직접 찍은 달리 사진입니다. 이런 당돌함과 용기, 적극적인 캐릭터가 그 성공의 큰 자산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제프 쿤스의 성공 비결 5번째, 그는 소통의 천재입니다. 쿤스는 스스로 자신의 성공 요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른 예술가들보다 상대의 필요, 니드를 더 잘 읽긴 합니다.
나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적이 있고 9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장난감과 캔디를 팔았습니다. 거기서 사람과 교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술이란 결국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의 소통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제프 쿤스의 말입니다. 그 말에 의하면 결국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것이 사업가나 정치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하려는 예술가에게도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프 쿤스의 성공 비결 네 번째. 그는 세일즈 그리고 마케팅의 천재입니다. 대학 졸업 후 첫 번째 직업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표를 파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그에게 스폰서, 후원자를 모집하는 어려운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때 그는 고객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목에 장식이 달린 이상한 옷을 입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놀라운 세일즈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때 입었던 독특한 의복, 장식, 풍선 같은 장신구는 나중 그의 작업의 소재가 되어서 그대로 작품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술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일즈맨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그는 월스트리트에 주식 중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의 세계를 완전히 알게 되고 이런 그의 모든 전력이 그의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프 쿤스의 성공 비결 세 번째. 최고의 고객 확보 그리고 인맥 관리입니다. 현대 미술 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는 재능뿐 아니라 인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행히 제프 쿤스는 잘생겼습니다. 말솜씨도 뛰어납니다. 세련된 매너 덕분에 자연스럽게 상류층 사람과 하나가 되고 밤무대, 사교계에서도 멋지고 잘 나가는 이른바 클래스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급 날라리가 된 것입니다. 이때 그의 주 무대는 뉴욕의 전설적인 사교 클럽 CBGB 클럽과 머드 클럽입니다. 여기서 그는 당대의 스타급 예술가 데이비 살레나 주리안 수나벨 그리고 일부러 만나려 해도 만나기 어려운 유명인사를 여기서 다 만나게 됩니다. 성공하려는 사람은 노는 장소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강력한 인맥을 만듭니다. 그 인맥에는 컬렉터는 물론 미술 딜러, 소도비, 크리스티, 구찌, 프랑스와 피노, 부동산 재벌, 일라이브로드, 도이치뱅크, 프라다, 벤츠, 다임러 같은 기업가 등등이 있습니다. 가끔 그는 인맥들과 스캔들도 생기는데 이런 것은 아무나 흉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은 거의 다 쿤스의 작품을 소장하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쿤스의 작품값이 올라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은 전부 이너서클 같은 팬이 되어서 제프 쿤스의 몸값을 띄우고 제프 쿤스가 시련에 빠졌을 때는 구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제프 쿤스의 성공 비결 두 번째, 그것은 제프 쿤스의 진정성입니다. 그는 그 작품이 다분히 상업적이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 작업은 상업적이 아니라 철학적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돈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돈은 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고 내 가족이 살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전 21세기 예술을 이끌고 가고 싶을 뿐입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포르노스타와 한 초기 작업이 지금쯤에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 작업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에게 구설수 있고 요란한 작업이었지만 진정으로 그는 미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프 쿤스가 성공하게 된 첫 번째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르노를 동반한 노이즈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결정적 성공의 동기와 세계적인 스타 작가로 알려지게 된 이유는 바로 포르노 마케팅이었습니다. 설령 의도한 바는 아닐지라도 엄청난 마케팅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식 브로커로 돈을 많이 벌었던 제프 쿤스는 1980년대 뉴욕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진보함 시리즈의 작품도 잘 알려지고 미술 시장에서 성공을 하게 되자 다음은 뭐 할까 하는 다음 작품 주제를 연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이탈리아 포르노 스타 치치올리나가 표주로 등장한 플레이보이 잡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 치치올리나는 수많은 화제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포르노 배우이면서 거의 매일 야한 잡지의 표지는 물론 신문 일면에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 이탈리아 국회의원까지 하는 세계적인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바로 이거다 하며 제프 쿤스는 이 포르노 스타와 자신이 함께하는 섹스를 그것을 소재로 작업을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1991년 35살의 제프 쿤스가 이태리로 가서 5살 연상의 포르노 스타 치치올리나를 만나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헤븐 작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성행위를 묘사한 조각과 그림과 사진으로 발표하는 메이드 인 헤븐은 온 세상에 그에 대한 저주 같은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타임지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세상에 그대로 공개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 세계 각종 매체에서 다루던 그 저주와 같은 비난은 한편으로는 제프 쿤스에게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홍보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아트스타도 정치인과 닮아서 좋든 나쁘든 일단 매스컴을 타고 유명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의 작업 시도는 예술에 어떤 경계도 둘 수 없다는 역사상 처음 있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이 부분이 그가 지금까지 추앙받는 이유입니다. 또한 비난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소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케팅 능력이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마케팅 능력과 비즈니스 감각은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예술 제국을 꿈꾸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